윤석열 이자가 진즉부터 쿠데타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보니까 역심을 아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윤석열의 사악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 권력을 이용한 연성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법관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시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보수적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쿠데타라는 말 쓰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왜 연성 쿠데타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2년 있다가 네. 법제처장으로 제가 옮기고 난 직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내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단적인 일화를 네.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 얘기는 어디서도 방송에 안 된 이야기인데 단독 나갑니다, 여러분. 네. 그때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게 제 기억으로는 8월 9일쯤인가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8월 15일 날에 네. 옥천 독립기념관에서 네.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예. 광복절 기념식은 다른 기념식보다 훨씬 이제 대통령님 말씀이 네. 국가 백년대계에 네.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랜드 플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행사 때보다는 그 박수, 네. 청중들의 박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횟수가 잦습니다. 네네. 제 기억으로는 한 10대 번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기념식 자리에 제 옆에 자리에 국세청장이 앉아 있었고 네. 그 옆에 자리에 검찰총장이 앉아 있었죠. 윤석열 총장. 예, 예.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예. 그 말씀하실 때 중간중간에 15번의 박수를 치는데 네.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예, 예.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백년지계를 이렇게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박수 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윤석열 총장은 한 번도 박수를 안 치더라. 뿐만 아니라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있어요. 대통령 말씀하시는데요. 예. 세상에. 예.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이 네. 마음속에 네. 역심이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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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심이라고 저는. 역심. 예. 역심이 있구나. 예. 역모네요. 예. 저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예.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을. 예. 그러던 차에 이제 8월 27일경에 아마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예.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심의 예. 행동 개시가 시작됐구나라고 저는 직감을 했었습니다. 행동 개시가 시작됐다. 예.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지금 뭐 대표인데요. 왜 그렇게 저 조국 장관을 오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역심이 발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검찰개혁의 기수이기 때문이죠. 민정수석 시절에 지속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예. 축소시키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예. 검사들을 배제하고 예.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검찰의 입지가 축소가 되는데 네. 이제 2차 수사권 조정까지 완수를 한 상태에서 예.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게 되면 네. 완전한 수사권 조정으로 예. 검사들의 수사권이 박탈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검찰개혁에 의해서 우리가 수사권을 다 뺏기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네. 기소청으로 권한이 축소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검찰로서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해왔는데 그 권한이 뺏기게 생겼네. 이거 안 되겠다. 조국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당시 윤석열 총장이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는데 박수 한 번을 안 치고 심지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지켜보더라. 그리고 나서 혹시 왜 박수 한 번 안 치세요라고 말씀을 혹시 하셨습니까? 차마 그런 얘기는 못 하는 겁니까? 그 행사장에서 그렇게 네. 사담을 나눌 정도는 아니고 바로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렇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사실 유시민 작가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연성 쿠데타를 모의했던 거 아니냐. 사실상 이것은 검찰 쿠데타 정권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바 있는데 비슷한 규정을 김영현 처장께서도 하셨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행동도 이제 그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됐는데 네. 그 전격적인 압수수색의 명분은 뭐냐면 사모펀더라는 권력형 비리를 조국 민정수석이 저질렀다라는 네.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해보니 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접지를 않고 어디로 건졌냐면 이제 자녀 입시 예. 스펙 예. 부풀리기를 건조게 됐군 거고 그 수사가 채 네. 끝나기도 전에 네.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죠. 네. 언제? 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2차 그 청문 보고서 네. 채택 시한 그날 밤 10시 50분에 밤 10시. 예,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네. 그 검찰이 그날 그 시간에 기소할 것이라는 것을 네. 야당 의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네.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그 남양주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떻게 알았어? 이런 비판이 제기됐었던 걸로 기록을 합니다. 제가 생각한데 저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조국 장관도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남들 박수 15번 치는 동안 한 번도 안 치고 팔짱 딱 끼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 검찰총장의 모습인가요? 아마도 저 모습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 막강한 검찰 권력을 오남용해서 대한민국의 권력 최고 대통령 지위에 올랐잖아요. 합법을 가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조국 일가가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털어서 안 나왔으면 다 무죄 나왔거든요. 그럼 끝내야 되는 거죠. 끝내야 되는 건데 조국 가족 그 아들과 자녀 조민 씨죠. 조민과 그 동생의 생활기록부 등을 사석 다 뒤집니다. 일기장까지 뒤져요. 심지어 CCTV도 다 뒤지고 탈탈 털어서 무슨 뭐 인턴 증명서 위조라든지 봉사 실적 위조, 상장 뭐 위조 이런 것들을 잡아내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정말 치졸하기 그지 없는 거죠. 자신들의 범죄 혐의는 그보다 훨씬 더 중하잖아요. 이 조그만한 그런 걸 이제 잡아가지고 탈탈 텁니다. 일가족을 아예 도륙을 내버리죠. 중요한 것은 이 검찰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합법을 가장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손을 전혀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하려고 하면 뭐 이거 부당한 수사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까지 수사할 김이었다라고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겁이 많잖아요. 또 얼마나 합법을 중요시하고 점잖습니까? 그러니까 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당했다라는 거죠. 제가 봐서는 바본지 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청와대가 압수수색 당하고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 그렇게 검찰총장에 의해서 탈탈 털리고 대통령을 인사권으로 제어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감찰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사조치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권력을 내준 거잖아요.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정권을 잡은 거죠. 합법을 가장한 수사를 통해서 기존의 권력을 배제하고 새로운 권력을 잡아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의 뒤에 김건희가 뒤에서 코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녹취록 등을 보면 김건희가 여러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개입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정말로 끔찍하지 않아요? 김건희 말로 그러잖아요. 윤석열은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김건희가 다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 뒤에는 또 천공이 다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돋고 정말로 끔찍한 일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석열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태들, 오늘 영상에서 보여준 저 팔짱 끼고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가만히 박수 한 번도 치지 않는 저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석열의 그동안의 행태,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는 저 또한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피였습니다.